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둥 패밀리의 방장 다둥맘입니다. 2026년 5월 20일 기준 국내 증시 주요 동향에 대해 다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달 시장은 극심한 약세와 강세 테마가 공존하며 투자 심리가 불안하게 확대되었는데요. 주요 지수를 보시면 코스피는 7,208포인트로 0.86% 하락하며 압도적인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하락 종목 비중이 약 8,590%에 달해 시장 전반의 활력이 저하된 모습이에요. 코스닥은 1,055포인트로 2.62% 하락했고요. 대외 불확실성 리스크로는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삼성전자 파업 우려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은 2.94조 원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합계 2.70조 원을 순매수하며 시장 불균형이 심화되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89개인 반면 하락 종목은 815개에 달할 정도로 특정 테마 쏠림 현상이 발생했답니다. 이번에는 시장에서 뜨거웠던 강세 테마와 특징주들을 살펴볼까요? AI, 반도체, IT 부품 등 첨단 기술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AI 로봇주 중에서는 지능형 로봇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았는데요. 마키나락스는 300%, 제닉스 로보틱스는 14.8% 상승하며 지능형 및 피지컬 AI 관련주들이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반도체 부품 및 IT 분야에서는 MLCC와 HBM 관련주들이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 급등했어요. 삼화 콘덴서가 23%, 광전자가 30%, 이노인스트루먼트가 29.8% 오르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강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AI와 반도체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미리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수혜도 있었고요. 데이터 센터와 전문 장비 수주 확보 측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엔진 수주를, 파두가 SSD 컨트롤러 수주를 확보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제품 경쟁력과 대규모 수주 이슈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약세를 보였던 테마와 특징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금융, 소비주, 바이오 등 여러 업종에서 약세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주항공과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는 스페이스X, 우주항공, 전선, 전력설비, 풍력 등 미래 인프라 테마 전반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는 금리에 민감한데요. 삼천당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등은 금리 급등에 따른 할인율 부담과 투자 심리 위축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철강, 화학, 타이어 업종은 관세 리스크에 직면했어요. 포스코 후판에 3.7% 관세가 부과되고 EU 관세 인상 등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면서 실적 우려가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금융, 친환경 테마는 전반적인 부진을 겪었습니다. 웹툰, 면세점 같은 소비주, 보험, 야놀자 같은 플랫폼 금융주, SOFC, 셰일가스 같은 에너지 테마까지 동반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이러한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글로벌 금리 급등과 투자 심리 위축, 보호무역 기조 강화 및 관세 리스크, 그리고 경기 민감주와 중소형주의 동반 부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크 및 시장 트렌드, 특히 AI, 반도체, 첨단 부품주의 주요 이슈와 전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AI와 반도체 중심의 순환매가 지속되고 데이터 센터 투자 심리 분석이 중요한 시점인데요. 글로벌 섹터 전망은 증권사들의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지만 단기 변동성을 동반한 중기 순환매 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차세대 기술의 부각도 눈여겨볼 만해요. GPU와 HBM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광통신 및 CPU, 즉 광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며 관련 기술주의 강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반도체 생산에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 등 공급망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한편 AI 서버 확대로 MLCC와 슈퍼커패시터 등 첨단 부품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삼성전기, 코칩, TSE 같은 부품사들의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네요.
이어서 2026년 5월 20일 기준으로 투자 심리와 시장 수급 동향에 대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개인, 기관의 매매 패턴과 투자 심리 변화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2.95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개인은 1.7조 원, 기관은 1.1조 원을 순매수하며 이를 받아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33억 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574억 원, 기관은 1,313억 원을 순매도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 및 최근 이슈로는 위험 회피 심리가 강화되어 시장 급등락에 따른 보수적인 접근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리 및 대내외 변수로는 금리 급등과 삼성전자 노사 이슈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AI 기술주 변동성도 심화되면서 글로벌 기술주 조정에 따른 동조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종목별 편중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89개인 반면 하락 종목이 815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이 255개인 반면 하락 종목이 1,406개에 달하면서 소수 주도주 및 성장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대다수 종목은 단기 조정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의 주요 변수들, 즉 금리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 상승세, 중동 사태, 그리고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금리 동향 및 인플레이션을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이 4.65%, 30년물이 5.18%까지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긴축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는 중동 정세가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금리는 진정 국면에 진입했지만 지역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에 남아 있어요. 글로벌 IT 실적 전망에 있어서는 엔비디아, 애플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시장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향후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및 변동성 리스크도 중요한데요. 글로벌 유동성 긴축으로 신흥국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금리 및 실적 추이에 따른 고밸류 주식들의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의 트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진단키트와 백신 분야에서는 감염병 이슈로 인한 일시적인 강세가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주요 흐름을 요약하자면 에볼라와 한타 확산에 따른 단기적인 수급 집중 현상이 있었고 mRNA 백신 주권 확보와 신속 대응 기술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인한 펀더멘털 투자 심리 약화는 여전합니다. 감염병 진단 및 백신 주식 중에서는 PHEIC 관련주들이 단기 급등했어요. 아이진이 29.8%, 녹십자MS가 28.2%, 진원생명과학이 19.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mRNA 기술 및 신속 플랫폼 분야에서는 국산 백신 주권 확보와 감염병 신속 대응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K-진단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글로벌 감염병 재확산 우려에 따라 국내 진단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재부각되고 공급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전통 업종 분석을 통해 금융 및 소비주의 약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와 실적 변수가 부각되면서 주요 업종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 및 증권주는 금리 상승과 삼성전자 파업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증권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소비주, 즉 음식료와 면세점 업종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었어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6,71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결정이 있었고 면세점 및 콘텐츠 산업의 수익성 압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세의 주요 영향 요인으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박 지속, 규제 및 담합 관련 리스크 부각,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도세 집중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보험주와 향후 전망을 보면 지속적인 실적 부담과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 부재로 인해 단기적으로 추가 약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테마별 상승 종목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강세 테마별 대표 종목과 상승 원인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AI 로봇,
첨단 IT 분야에서는 마키나락스가 300%, 광전자가 30.0%, 코칩이 29.9% 상승하며 눈에 띄는 활약을 보였습니다. 상승 포인트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수요 폭증, 지능형 스마트 팩토리 도입 가속화, 그리고 초소형 2차 전지 및 IT 부품 공급 확대가 있었어요. 다음으로 반도체 부품과 소부장 분야입니다. 한성크린텍이 30.0%, 이노인스트루먼트가 29.8%, TSE가 12.9% 상승했습니다. 이 분야의 상승 포인트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 공정의 수혜, 오지 및 육지 고속통신 장비 교체 주기 도래, 그리고 초순수 국산화 및 MLCC 수요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및 진단키트 테마입니다. 아이진이 29.8%, 진원생명과학이 19.6% 상승하며 관련주 순환매가 지속되었습니다. mRNA 독자 기술력의 글로벌 입증, 변종 감염병 이슈에 따른 수주 확대, 그리고 차세대 진단 알고리즘 상용화 기대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테마별 약세 종목과 하락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 전력, 에너지 테마에서는 HVM이 12.5%, 가온전선이 9.8%, CS윈드가 8.4% 하락했습니다. 하락 원인으로는 신재생 관련 수요 위축 및 조정,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정책 변동성, 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꼽혔습니다. 바이오, 금융, 소비 테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5.2%, 키움증권이 4.7%, 삼양식품이 3.9% 하락했는데요. 이 분야의 하락 원인은 금리 인하 지연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 중대형 바이오 및 증권주의 동반 약세, 그리고 음식료 등 내수 소비재 상승 탄력 둔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강, 타이어, 화학 테마에서는 포스코홀딩스가 6.1%, 한국타이어가 5.4%, 효성TNC가 4.8%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 원인으로는 글로벌 관세 정책 강화 및 악재, 보호무역 기조 확대로 인한 수출 차질,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 및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향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 조정과 성장 테마 순환매를 예상하며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 단기 전망으로는 변동성 지속 구간이 예상됩니다.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과 삼성전자 파업 같은 개별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된 후에는 테마별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두 번째 단계, 중기 전망으로는 이익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와 반도체 섹터를 중심으로 견조한 이익 성장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핵심 기술주 대상 실적 전망치 상향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단계, 투자 전략으로는 핵심 주도주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하락 구간을 활용해서 기존 주도주와 실적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신기술, 예를 들어 피지컬 AI 같은 직접적인 수혜주에 대한 선별적인 관심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정책 변동성, 글로벌 실적 시즌, 미중 갈등 심화,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리스크 포인트들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유의사항과 종합 요약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변동성에 잘 적응하고 종목별 세부 분석의 필요성을 잊지 말아주세요. 하반기까지 높은 변동성이 예측되므로 단기적인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유동성 전략이 필요합니다. 테마와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단순히 유행을 쫓는 매매보다는 실적 검증과 기업 가치 분석을 우선하셔야 해요. 자료 활용 시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리포트를 참고하고 출처가 명확한 저작권 프리 데이터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핵심 요약을 드리자면 금리 실적, 글로벌 변수에 따른 투자 심리 변화에 지속적으로 주목해 주시고요. AI와 반도체 같은 메가 트렌드 내 핵심 성장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다둥패밀리의 다둥맘이었습니다.